요거로 화이팅 합시다. 한준호 의원님, 오른손. 민주당 화이팅! 문재인 화이팅! 이재명 화이팅! 좋습니다. 또 민주당이 세상을 좀 크게 바꾸어서 국민들 모두에게 좀 행복을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대혼란도 다 국민들의 힘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데 정말 위대한 국민입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빨리 좀 완화시켜야 될 텐데 저희 민주당이 역할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공개까지는 모르겠으나 공개 메시지는 서로 이제 통합하고 협력하는 길만이 이 나라의 어떤 국정 운영에 조속한 어떤 해결의 어떤 단초가 될 것이다. 이제 당내 통합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본인에 대한 여러 가지의 그 당내 그 리스크들을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좀 도와달라. 이런 부분이 있고 제가 이런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을 껴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실 만큼 뭐 김경수 전 지사나 김동연 지사나 임종석 전 의원 이런 분들이 했던 말에 대해서도 잘 새겨듣고 있으니 문 전 대통령께서 좀 이런 부분들도 같이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마 그런 메시지들이 비공개는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겉으로는 나라의 뭐 민주주의의 복원, 민생이 중요하다. 민생이 중요하고 그리고 통합과 협력과 협치와 그러니까 우리 교과서에서 나온 좋은 말들은 이제 앞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 메시지는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 메시지가 조금은 뼈 있는 메시지가 나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노래로 하겠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가스펠의 이런 노래. 아멘.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분이 노래 부르고 싶어서 그냥 하는 것 같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윤석 대리님. 뭘요? 제가 무슨 노래를 해요? 아니. 그냥 우리는 하나예요. 이 얘기로. 우리는 하나요. 그 메시지 나올 것이다 그 얘기죠. 근데 두 분 맨날 뭐 양산 가서 하는 거 좀 그렇지 않아요? 왜 또 민주당에서 뭐 저렇게 그러니까 해야지. 제 얘기 뭐냐면 그 자꾸 전직 대통령이 이제 뭐 조용히 계시겠다고 하신 분이 나오는 것까지야 뭐 그럴 수 있는데 속에 있는 얘기를 안 하잖아. 뒤에서 자꾸 뭐 하시는 느낌이 들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님이.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영주 소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가까웠던 분이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계속 잔류할 수 있느냐 여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대선 이후는 생각 안 해요? 당연히 생각할 거예요. 오죽하면 김경수 전 지사가 치욕스럽게 당을 떠난 분들에 대해서 사과를 해라 이재명은 뭐 얘기까지 하는 마당에 지금 저분이 이재명하고 손잡고 무슨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당 입장에서 저는 그런 비판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봅니다. 실제로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속에 그게 있을 거예요. 누가 봐도 뭐 둘이 손잡고 뭐 하고 뭐 뻔한 얘기하고 여기 넥타이 만져주고 뭐 목 상처 보고 이런 게 그게 그럴 만한 정서적 공감대가 있을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완전히 당내에서 저희 옛날에 친이 친박이랑 거의 그거보다 더하게 싸웠는데 솔직해지셨으면 좋겠다. 너무 세게 얘기했나? 아니 솔직한 작년에 총선 전에도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 찾아가서 우리 뭐 하나 되는 그런 통합의 메시지 냈었는데 그러고 나서 비명계들 다 잘라버렸잖아요. 친문들 거의 다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뒤통수.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 지금은 복수의 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워낙 걸로 봐서는.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렇게 뭐 반명의 이미지나 메시지는 내지 않을 것 같은데 마음속에는 좀 여러 가지 억하심정이 좀 있겠죠. 그때 와서도 정말 뭐 고개 숙이고 뭐 그랬거든. 어려울 때 그때 찾아가가지고 알죠. 흔들릴 때. 네. 예. 근데 결국에는 공천을 안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근데 아마 두 분이 만나는 것들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손을 잡고 협력할 것이냐 서로 이제 수요가 있겠죠. 이재명 대표가 더 급할 수 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지금 나름대로 이재명 대표는 중도로 변화 확정하는데 지금 집토끼 자체를 제대로 다 못 잡고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비판의 소리가 나오니 그래도 큰 어른인 문재인 전 대통령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갈 것이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는
칩토끼를 잡기도 쉽지 않고 외연확장도 어려울 거 아니냐. 그냥 좀 바뀌어봐라. 당해왔던 체질을 좀 바꿉시다라는 얘기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맞아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한 가지에 주목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총선 때 복수를 했다 해서 내가 이 사람을 또 뭐를 한 방 줘야지 이거는 정치가 아닙니다. 이건 사심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윤석열이라는 정치를 아예 모르는 대통령을 봤잖아요. 정치를 안 하니까 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사실상 이게 내가 싫은 사람을 쳐내는 게 정치냐? 그건 아니죠. 내가 싫은 사람을 포용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만나는 거는 언제든 만날 수 있으나 저 사람에 대한 쓴소리 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지금 말씀은 앞서 윤희성님 지적대로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썩 맞듣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죠. 만나서 얘기해서 공간을 풀어가는 게 정치다. 그 이제 할 거다. 정치라고 이재명 대표도 과연 만나서 어떤 정치를 이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던 정치는 야당 대표도 안 만나고 야당을 반국가 세력을 규정해 버리니까 정치가 사라지니까 이 사단이 난 것이고 당내에서도 지금 보면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런 많은 그 군소 후보들이 쓴소리가 나오는데 뼈아픈 소리가 콕콕 찍히잖아요. 예. 그건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정치보다는 정치 외에 본인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당내에서 존재하지 않았냐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김경수 전 지사가 그랬어요. 우리는 저들과 달라야 된다. 이 메시지거든. 그러니까 이재명 알겠습니다. 대표한테 요구하는 그런 거예요. 김경수 전 지사님, 김경수 지사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혀가 독해졌어요. 페이스북에 최근 올렸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좀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22년 대선 이후 지금 막 길게 나오는데 저희가 캡처를 저희 제작진이 한 땀 한 땀 찾아서 했는데 땀이 너무 많아요. 쭉 있는데 저렇게 쭉 했습니다. 4가지 요구사항을 했는데 치욕스러워하며 총선 과정에서 치욕스러워하며 당에서 멀어지거나 떠나신 분들이 많다. 진심으로 사과해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폄훼했던 언행들에 대해서도 당사자의 반성과 사과는 물론 당 차원의 재발 방지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당사자라는 표현을 쓴 걸 봐서는 이재명 대표를 얘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른바 친명 그룹 중에 일부라는 걸로 얘기가 되고 이해되고 얘도 뭐 특정인 탓만 하는 마녀 사냥하면서 이런 표현에 대해서도 뭐라고 했고요. 특히 일극 체제 정당 사유화라는 아픈 이름을 버릴 수 있도록 당내 정치 문화를 지금부터 바꿔나가야 한다. 이렇게 좀 상당히 강하게 했네요.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뭐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입장이지만 저걸 그냥 봤을 때 조금 말씀은 맞는 말인데 시점이 지금 하시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 저거 혼자 얘기를 하시게 되면 또 엄청 당하실 텐데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설 지나서 예. 좀 적당한 시점에 하시는 게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설 연휴 중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설 연휴 중인데 같은 진영에 있으면 좀 이재명 대표 좀 칭찬도 해주면서 좀 비판할 거는 빌드업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발언 수위랑 시점이 좀 센 것 같고 세다. 또 하나는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니까 그 전에 제 말이 그 말이에요. 한 것 같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지사의 저런 발언과 메시지와 비슷한 말이거나 저걸 뒷받침해주는 말을 해주면 그래도 김경수 지사의 말이 좀 회자되고 논의가 될 수 있을 텐데 저 편을 안 들어주면 김경수 지사가 민주당 내에서 고립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가 김경수 지사의 앞으로의 정치적인 생명에 크게 좀 관여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져요. 요거는 지금 사실상 형이 있어야 비명계의 돼, 차별화, 비명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뭐 조언이라는 형태도 있고 다 맞는 말이기도 한데 약간 표현이나 이런 거 봐서 차별화, 나도 있다 뭐 이런 선언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근데 좀 공허하죠. 김경수 지사가 귀국 이후에 좀 활발한 행보를 하거나 아니면 여론조사에 잡히는 정도의 어떤 지지율을 보여주거나 그랬으면 이 발언이 좀 뭔가 앞으로의 정치 상황을 예견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텐데 예. 그냥 나 노무현의 나 적자야 이런 신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듯 보여요.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예.
이게 뒷받침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김부겸 전 총리도 이랬어요. 내가 도우라면 돕고 뭐 나서라면 나서겠다. 그거는 그것도 공허하잖아요. 그게 뭐 어쩌란 얘기야. 조금 더 뭔가 활동들이나 예.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 다 분석할 거 아니에요. 당 상황 더 잘 아실 거고. 본인이 당 후보 되는 거에 대해서는 1도 걱정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무슨 수를 뭘 다 해도. 다만 이제 2심이 나온 상태에서 전당대회를 치르게 될 가능성이 큰데 그때 어떻게 될까? 그것도 저는 걱정할 게 없고 본선에서 이제 이 집중되는 상황 3심 어떻게 할 건데 당신 당선된 다음에 3심을 뭐 막을 거냐 되는 거냐 견해를 얘기해라 법조인 아니냐 뭐 이거 걱정할 거예요 아마. 그래서 민주당에서 다른 분들이 대선을 생각하신다면 이재명의 민주당 틀 안에서는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기 있는 실천이 필요하다. 결기는 서영주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메시지 뭐 강하다고 하는데 할 말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 민주당 같았으면 이런 발언들이 오랫동안 당에서의 비주류일지언정 계속해서 회자되면서 당내에서 예를 들면은 좀 뭐 갈등이라고 표현될 수도 있고 예. 다양한 의견으로 존재할 수 있었겠죠. 근데 저는 김경수 전 지사의 이 메시지가 이재명 대표의 직격은 아니고 지금 현재 민주당의 모습이 과연 그동안의 민주당의 정통성을 이야기하고 있느냐라는 예. 문제의식을 던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용기 이거는 뭐 정치를 그동안 뭐 했냐 뭐 12.3 내란 사태 때 어떤 역할을 했길래 할 자격이 있냐 그런 거 따질 이유도 없거든요. 정치 영역에서 정치를 하겠다고 하면 무명 소주리를 하더라도 목소리를 용기를 내서 칼을 빼들고 먼저 앞서 나가는 사람이 용장입니다. 그게 장군이에요. 먼저 예를 들면 용기를 내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말할 자격을 따지고 하는 것은 그 김근수 전 지사에 대한 공격을 위한 공격이고 그러면 그동안 왜 나머지 사람들은 얘기를 못하고 평생 못해야 되나? 그러니까 당 분위기 자체가 그럴 말할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을 거죠. 아니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재선 3선 했던 의원들은 마음속에서는 이런 말 하고 싶은데 고양이 목에 방울을 아무도 못 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따지고 보면 자격이 없다 그러고 그다음에 그 12.3 내란에서 뭘 했냐 그러고 계속 그런 자격이 부담됨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네 가지 메시지를 썼다는 건 저는 먼저 물꼬를 트는 입장에서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보고요. 이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고침보다는 민주당이 이렇게 변해야 정권을 제대로 가져올 수 있다. 라는 저는 이재명 대표한테 약을 준 것 같아요. 저는 뭐 이 상황이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대응할까? 요게 이제 솔직히 좀 관심이 무시할 것 같은데 뭐 대응 안 하고. 근데 이제 기자들이 계속 물어보겠죠. 나중에 오늘도 끝난 다음에 좋은 기자들이 말씀 잘 물어본다. 들었습니다. 뭐 이 정도 그렇죠. 그런 정도 할 것 같은데 약간 이런 그 정도면 근데 좀 약한 거고 사실은 정말 잘 들었다면은 여기에 맞는 구체적 플랜들이 조금씩 보여주면 훨씬 득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수박 표현 이런 멸칭이나 타인을 뭐 이런 걸 하는 거 당내에서 비판 세력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막 과격하게 하는 거 그런 거 안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적인 게 나오면 좋을 텐데 그런 걸 안 할 것 같긴 해요. 여기서 제가 좀 말을 더 보태면 이게 우리 당내에서 바꿔야 될 게 그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쓴소리를 하면 아직도 수박, 뭐 낙엽파 막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서 차단을 해요. 저는 이런 풍토와 문화를 바꾸는 게 민주당 내에서 필요하다라는 다원주의에 대한 그 핵심을 네 가지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손을 내밀고 정치하라는 소리잖아요.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왜 욕을 해요? 우리 당에 공관은 있을지언정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쭉 부분들을 나열해서 민주당의 다원성과 통합과 협치 부분들이 살아야만 국민의힘 얘기를 해요. 이준석이나 뭐 나머지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추출하는 국민의힘과 같아서야 되겠냐. 예. 라는 당에 대한 차별성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강성 지지층이나 이재명 대표 이 주변의 측근들이 불쾌하게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서 소장님 말씀이 다 옳고 맞는데 그 김경수 지사가 혼자 고립돼 가지고 저런 외침을 하게 되면은 혼자 또 험한 꼴을 당할 수가 있으니 편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편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압도적인 힘을 갖고 내 편 안 들어? 너 죽을래? 이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명분을 가지고 설득하는 거잖아요. 힘은 지금 없으니까 우리 민주당이나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면은 안 된다라는 철학적인 정치적인 논리를 갖고 좀 괜찮은 의원들 많이 만나시면서 설득해서 내 편 만드는. 그래서 공개적으로는 얘기를 못하지만 그래 김경수 맞는 말 했네. 이러한 분위기가 민주당 내에서 조금씩 싹이 트도록 혼자 정치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 만나서 얘기하시라. 근데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멸칭들 당내 비판에 대해서 멸칭, 뭐 워터멜론, 수박 뭐 이런 거,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내란을 두둔하는 예를 들어 정광훈 일당 이거는 다양성의 차원이 아니라 당연히 아주 기본적인 이 틀 안을 벗어난 거기 때문에 저는 배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닌 것들은 그냥 의견으로 동의하지 않을 수가 있고 비판도 서로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막 문자 폭탄을 보낸다거나 이런 것들은 각 당이 자제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도 정광훈의 목소리를 다 그렇게 하는 건 저는 반대고, 거기까지도 다양성을 인정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건 선을 넘었기 때문에 네. 나머지는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한마디만 더 하면은 그 김경수 지사 전에 김부겸도 막 한번 얘기해 보려고 했고 김동연 지사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했고 임종석도 한번 막 얘기해 보려고 했잖아. 근데 그걸로 끝나버렸잖아요. 왜 그랬겠어?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 근데 제가 알기로는 편드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아니 이제 많은데 이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사람을 아무도 못 정하다가 방울을 저는 이 메시지로 달았다고 봐요. 열심히 그리고 나서 이제 방울을 달아 놓으면 나머지가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다. 오늘 일단 문재인 뭐 대통령 제가 아는 발언부터. 민주당 분위기는 윤석열 구속까지는 네. 일단 조용히 하자 했는데 이제 구속이 돼서 네. 이때부터는 얘기가 좀 나올 것 같아요. 이제 대선 구도로 비명계 목소리가 좀 나올 것 같고, 일단 탄핵 심판이 되면 그때 뭐 대선 국면이니까 막 튀어나오겠죠. 본격적인 김동연 대선 지사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른 얘기도 해서 SBS 스토브 리그에 나가서 좀 강하게 표현을 했어요. 야구를 좋아한다. 요 얘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2심 선고에서 만약 당선 무효형이 나온다면 상당히 지장은 있을 것. 그래서 약간 뭐 조언 형태지만 약간 그런 얘기를 했고, 야구를 좋아하는데 플레이오프에서 1등하는 팀이 우승하는 거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구를 좋아하는 건 윤석 때문에 좋아요. 정규리그에서 1등한 팀이 그쵸. 우승하는 거 아니다. 이 얘기 요거 아마 같아. 플레이오프라는 말을 야구를 안 띄고 좋아하네.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 플레이오프에서 야구를 모르는 제가 이렇게 잘못 적은 플레이오프 한판 띄고 들어가야 돼. 야구 좋아한다. 정규리그에서 1등하는 팀이 나중에 무조건 1등하는 건 아니다. 최종 결승전은 또 따로 간다. 축구에 이번에 미국 대학 축구에서 우승한 팀은 8등하는 팀이 우승했다. 이 표현을 해서 본인도 본선에서 1등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명계 주자들이 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형국이다. 이 정도를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한계가 좀 있지 않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제가 볼 때는 원래 있었던 비명계 분위기보다 한 2주 정도 빠르게 목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김동연 전 지사는 야구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알 그렇지.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나 이제 그 얘기하려고 스토브리그에 나와가지고 야구 얘기를 했는데 이게 플레이오프 무슨 말이야. 1등 팀이 우승하는 거 아니다. 이것도 말이 안 맞고. 그거는 제가 지금 잘못 적은 것 같아요. 야구 아니 이거 맞아요. 바로 이렇게 했어. 아니 그 야구- 플레이오프에서 쉬고 1등하는 팀이 이렇게 하면 텍스트만 그러니까 보면 이런데 프로페서 가로하고 네, 정규리그 그치. 1등하는 팀 우승하는 아니 거 그리고 아니다, 야구 이거지. 좋아한다면서 뒤에는 또 미국 대학 축구 얘기하잖아. 이 축구가 사건지 제가 찾아보고 있었어요. 8등을 진짜 NCAA에서 우승을 했다고 해서 미식 축구냐? 미국 대학도 진짜 축구를 하나? 모르겠어. 진짜 그거 좀 찾아보고 야구를 있었어요.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신용상 객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고맙습니다.